처럼 이렇게 자꾸 1년 물어봐. 만에 아니 그래?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 아직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 걱정해야 돼요. 글쌤 기침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아직까지 자, 우리 230쪽 보겠습니다. 230쪽. 글쌤만 유독 심하지 않냐? 자, 230쪽 책 좀 펴자, 용준아. 230쪽. 핸드폰 집어넣으시고 230페이지 볼게요. 또 마지막 단원인데 요거를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 풀 때 얘들아 기본 문제는 다 풀고 기본 유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231쪽처럼 기본 기출 문제. 기본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풀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 풀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거의 이 문제집의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요거는 홀수번만 푸는데 홀수번 중에서도 별 2개짜리 있잖아. 별 2개짜리는 제외시키고 풀라 그랬죠. 그렇게 풀면 별로 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맞추란 얘기야. 이거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끝나면 이제 시험 대비 교재야죠. 시험 대비 교재. 쌤이 만들어 와요? 뭐 이제 우리가 썼던 문제집 중에서 이렇게 편집하고 교과서 좀 집어넣고 해가지고 만들어야죠. 응? 그치, 이제 실전 테스트도 하고 그래야죠. 그거 아 너무 너무 힘들어. 싫어. 근데 결국 시험 점수는 실전 테스트를 얼마만큼 많이 꼼꼼히 풀어봤느냐가 거의 결정해요. 물론 그 이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만 실전 테스트를 얼마만큼 열심히 풀었느냐가. 그러면 나머지 이런 거는 좀 못해서 상관없어. 어우, 웰컴. 너 왜 빈손이야 근데? 아, 감동. 나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자, 봅니다. 통계적 추정이에요. 통계적 추정.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약간 느낌이 안개가 껴있는 것 같은 느낌? 문제를 풀긴 푸는데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풀라니까 푸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인 단원이, 그런 느낌이 좀 커요, 이 단원이. 근데 뭐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그래. 보통 그런데 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기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뿌연 상태로도 풀리지만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우선 표본이라는 것은 모집단이 뭐지 얘들아? 모집단?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그 전체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하죠. 근데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가 조금 곤란할 때, 그럴 때 뭘 뽑아? 표본을 뽑죠. 그쵸? 그 모집단에서 랜덤하게 뭐 10개면 10개, 뭐 100개면 100개 이렇게 개수를 정해가지고 표본을 뽑죠. 그래서 그 표본만을 조사하는 방식을 표본조사라고 부르고, 그 표본을 뽑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뽑지 않고 랜덤으로 그냥 진짜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뭐랄까 아무 어떤 의도 없이 그렇게 뽑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이미 추출된 그 표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 표본들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부르잖아. 그치?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 그러면은 표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죠. 수없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개의 표본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든 표본도 X바가 있을 거고, 여기서 뽑은 표본도 X바가 있을 거고, 여기서 뽑은 표본도 X바가 있을 거고, X바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모든 X바들을 다 구해서 그 X바들의 평균을 구하면 이건 뭐랑 똑같다 그랬죠? 그치, 모평균 M하고 똑같다. 그치? 이게 X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성질이고, 또 한 가지는 그 X바들을 가지고 그 X바들의 분산을 구하면 얘는 모 분산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값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해보기 위해서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나한테 만약에 1, 2, 3이라는 표본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모집단이 그냥 이거야. 모집단이 이거일 때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x가 이렇게 세 가지라면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으면 1, 2, 3, 1, 2, 3 해가지고
여기 생기는 9개의 값들이 x 바값이 되는 거야. 봐봐. 1과 1의 평균이 얼마지? 1이지. 2와 1의 평균은 1.5. 그죠? 3과 1의 평균 2.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1.5, 여기가 2, 여기 2, 여기 2.5, 여기 2.5, 여기 3. 이렇게 해가지고 x 바값들은 1, 1.5, 2, 2.5, 3 이렇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x일 때는 1, 2, 3의 분포가 똑같잖아요. 똑같이 확률로 따지면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확률이 조금 다르죠. 1이 나오는 경우는 이 9가지 중에서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죠. 9분의 1이죠. 근데 1.5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개야? 9분의 2고 얘는 9분의 3이고 얘는 다시 9분의 2고 얘는 9분의 1이지. 요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쟤는 1, 2, 3이 똑같은 확률을 갖는데 얘는 가운데가 확률이 높잖아. 그치? 가운데가 이렇게 높고 옆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모양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평균 주변으로 모여든 거 아니야? 그럼 분산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죠. 그래서 n값이 여기 밑에 붙었다는 건 이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야. 표본의 개수가 많아지면 더 중앙으로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이드는 점점 작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것이 x바의 분산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뭐 이거는 암기를 해야죠. 문제 풀 때 맨날 쓰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시그마는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x바의 분포의 응용 그랬는데 모집단 자체가, 그러니까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x바도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죠? 근데 심지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값이 충분히 크면 x바는 뭘 따른대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 좀 전에 우리가 이것도 이 1, 2, 3이라는 값은 정규 분포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이건 모집단이 그냥 1, 2, 3인 거니까 뭐 굳이 그래프로 그리자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1, 2, 3 했을 때 똑같은 확률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지금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보니까 얘가 어떤 모양이 됐어? 요런 모양이 됐죠. 그쵸? 그럼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모양이 점차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분포의 모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 자체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지만 x바들은 n값을 키워주면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바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정규 분포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요거를 찾아가지고 x바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모평균의 추정과 신뢰도 뭐 이건데,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나 뭐 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알아요. 그지? 이런 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럼 전에도 설명을 해주긴 해줬는데 사실은 좀 듣고서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아 그렇구나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해볼게.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m이라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m의 범위를 추측해 보는 거예요. m의 범위를 추측해 보는 건데 뭘 기초로 해서 m의 범위를 추측하죠? 우리가 표본의 평균 한 가지를 가지고, 그지? 표본의 평균 한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표본 평균이 이거니까 m 값은 어떤 범위에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해 보는 게 이제 신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m의 범위를 추측하는데 x바를 가지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출발을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가 있어. 이 정규 분포에서 여기 평균이 m 있으면 x바는 m하고 똑같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뭐 어디 있을지 몰라. m하고 좀 가까이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가까이 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m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아무튼 여기 어딘가에 x바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x바가 m하고 얼마나 가까울까? 얼마나 가까울까? x바가 m하고 자 요렇게 잘라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x바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봤을 때 그 확률이 0.95가 되는 순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이냐면 x바랑 m이랑 x바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x바랑 m이랑 거리가 좀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범위 안에 x바가 들어올 확률이 95%니까 거꾸로 이걸 우리가 x바를 가지고 x바하고 m 사이의 거리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 그래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과정인데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뢰 구간은 이제 나중에 구할 거고 일단 우리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봐. x바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래요. 근데 미리 이건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z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0에서부터 1.96 사이일 때 요 확률이 0.475 이거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문제에서 보면 주어주는 거죠. 그죠? 주어주는 거야.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가 요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하려면 이제 알파 베타를 다 뭐 시켜줘야 돼? 정규분포니까 표준화 시켜줘야죠. 그죠? 표준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m 나누기 자, 여기에는 그냥 시그마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얘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x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x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누구죠?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쵸? 그러므로 표준화를 시킬 때도 여기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주면 여기 z 되고요. 이쪽은 베타 마이너스 m 그리고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이러할 확률이 0.95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랐는데 0.95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이거란 얘기 아닌가? 이 녀석은 뭐고? 마이너스 1.96이고 그치?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를 잘라야지만 그래야지만 표준 정규분포가 0.95라는 넓이를 가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럼 얘랑 같은 거고 얘가 그럼 얘랑 같은 거구나. 얘가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1.96이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그러면은 얼마가 돼야 돼? 1.96 그치? 그 다음에 요 놈이 마이너스 1.96 요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거 한쪽만 해볼게요. 이쪽만 해볼게요. 이쪽만 하면 반대쪽은 자동이니까 얘가 이거랑 같으면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알파는으로 정리하면 m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에 이제 우리가 구한 알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알파 자리에 얘가 들어갔으니까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x바 이렇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면 되냐면 우리는 애초부터 처음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 x바의 범위가 궁금한 게 아니고 누구의 범위를 찾으려고 시작한 거예요? m의 범위를 찾으려고 시작한 거잖아. m.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로 넘겨주는 그러니까 m을 기준으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m 값이 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럼 반대쪽 얘도 똑같이 하면 이제 요 반대쪽에 요거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과정을 설명하자면 이런데 이 과정도 조금 뭔가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쫙 이해되진 않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이 1.96이라는 상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신뢰도 계수 이렇게 부르죠. 신뢰도 계수. 이 신뢰도 계수가 신뢰도가 몇 %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쵸? 그 정도 하고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퍼센트 그러니까 넓이로 주어졌을 때 그때 이 0.475라는 넓이가 95%의 신뢰도하고 연결되는 거다. 문제 풀다 보면 그렇게 알게 되죠. 그쵸? 그래서 95%가 1.96이고 또 많이 나오는 거 누구지? 99%의 신뢰도 계수는 얼마죠? 2.58이지. 그치? 그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되겠다. 문제 풀다 보면 다른 신뢰도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수능에서는 1.96이랑 2.58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그 두 가지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신뢰 구간이 생겼을 때 문제에서 이것도 자주 나오죠. 신뢰 구간의 길이 이건 어떻게 생각하죠?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니까 x반은 사라져버리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지, 그치? 네, 이런 것이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먼저 이 처음에 그 표본을 뽑는 거 있잖아요. 그 표본을 뽑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11번 한번 볼게. 자, 11번 문제는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이다 그랬는데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랬어요. 근데 x바의 평균이 동윤아 x바의 평균이면 우리 뭐라고 써야 되지? 2 x바. 그치? 근데 이거는 무조건 누구랑 똑같지? m. 그쵸? 모평균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지금 x바의 평균이 18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모평균 m은 18 이런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서연아 요렇게 생긴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이거 어떻게 구하나? 그쵸? x랑 그때 확률 곱해주고 또 더하기 그쵸? 20a 또 더하기 그렇죠. 30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니까 15 마이너스 30a. 그렇죠. 그렇게 하면 평균 18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이제 a 값이 띵 나올 거예요. a가 얼마 나올까? 5분의 1. 네, a는 5분의 1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확률 분포표를 완성시킬 수 있죠. a가 5분의 1이니까 여기는 5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치 10분의 3 요런 확률을 갖겠지. 그쵸? 자, 이거 완성을 했어. 근데 뭘 찾으라고 했냐면 x바가 20이 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x바가 20이 될 확률. 일단 여러분 표본이 크기가 2잖아요. 그럼 내가 이 10, 20, 30 중에서 하나를 뽑는 행동을 두 번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럴 때는 아까 앞장에서도 본 것처럼 이렇게 일단 써주세요. 10, 20, 30 여기도 10, 20, 30 자, 그렇게 써놓고 그때의 x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x바라는 건 여기 뽑은 두 숫자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10과 10의 평균이면 뭐야? 10이겠고 그 다음에 20하고 10의 평균이면 15 30하고 10의 평균 20 그치? 그럼 여기도 15, 20 되고 20과 20의 평균 20 30과 20은 25 여기 25 여기 3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중에
x바가 20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보여요? 4개. 세 가지 보이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는 그 세 가지 경우의 확률을 계산해서 합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맨 위에 있는 20 요거는 뭐냐면 첫 번째 뽑았을 때는 30이 뽑혔고 두 번째 뽑았을 때는 10이 뽑힌 거예요. 그지? 근데 30이 뽑힐 확률이 얼마였어? 자, 10, 20, 30 중에 30이 뽑힐 확률이 10분의 3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30이 뽑히고 두 번째는 10이 뽑혔으니까 10분의 3에다가 2분의 1 어떻게 하면 돼? 곱해야지. 그치? 그래서 x바가 20이 되는 경우 중에 여기 맨 위에 있는 경우 요것의 확률이 10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해서 20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맨 밑에 있는 20 있잖아. 이것도 어때? 이것도 똑같지, 그지? 순서만 바뀐 거니까 얘도 20분의 3일 거고요. 자, 가운데 있는 20은 좀 다르네, 그지? 요거는 20과 20이 뽑힌 거니까, 그지? 20과 20, 5분의 1과 5분의 1이 뽑힌 거죠. 그럼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얼마가 돼? 그치, 25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이렇게 셋을 더한 것을 답으로 쓰면 되겠죠. 몇 번인가요? 4번. 자, 이거 하고 아주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뒷장에 하나 더 있는데 자,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서 15번도 한번 보세요. 15번. 얘도 표본을 뽑는 문제입니다. 자, 15번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다. 자, 여기서는 이번에도 x값은 1, 2, 3이고요.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뽑아요?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1, 2, 3, 1, 2,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때 x 바 값들을 보면 1, 1.5, 2 여기도 1.5, 2, 2.5, 2.5, 3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앞에 문제하고 조금 다른 거는요. x바에 대한 도수 분포표를 새로 썼죠.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1, 1.5, 2, 2.5, 3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다 보이죠? 그치? 근데 도수라는 칸이 하나 들어가 있어. 도수. 도수가 뭐니? 시력? 어? 아, 시력이요? 갑자기 시력이 왜 나와? 통계에서의 도수. 통계에서의 도수.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 도수 분포표 이런 거 기억 안 나? 도수 분포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요 반에 있는 친구들의 뭐 수학 점수를 조사했을 때 90점부터 100점 사이에 3명 있다. 그러면 도수가 3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수라는 건 그냥 그 조사한 자료의 개수예요. 개수. 사람 수. 개수.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여기 9칸 있잖아. 이 들어가 있는 이 9개의 숫자 중에 1이라는 애가 몇 번 나왔어?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은 한 번 나왔으니까 1이라고 쓴 거고 1.5는 몇 번 나왔어? 1.5 두 번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는 2라고 써야 되겠지? 2는 몇 번 나왔고? 3번 나왔고. 그죠? 2.5 두 번, 3 한 번.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줄은 그냥 몇 번 나왔니?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줄이 이제 앞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확률을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5일 때의 확률부터 볼까? 1.5일 때의 확률이면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치? 자, 동윤아, 요 1.5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번은 뭐가 나오고 한 번은 뭐가 나와야 돼? 1, 2, 그렇죠? 그럼 1 한 번, 2 한 번 나올 확률이 얼마야? 3, 2. 야, 이거 보고 말해야 지금. 1 나올 확률이 0.5, 2 나올 확률이 0.3이잖아. 네. 그죠? 그럼 1 한 번, 2 한 번 나올 확률이 얼마야? 0.15. 1.5, 그죠? 얘도 0.15고 얘도 0.15지. 그쵸? 둘이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 그쵸? 0.3.
그 다음에 2가 되는 경우는 3번 있죠. 3번 있고요. 요렇게 3번이고 이 3번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주면은 2가 나올 확률은 3한 번, 1한 번이니까 0.1. 그럼 얘도 0.1.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거는 2만 2번이니까 0.09 이렇게 되겠죠. 다 합치면 0.29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게 D다, D. 그래서 이런데도 우리가 잘 풀었나 확인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돼? 다 더해보는 거죠. 다 더해봐서 얼마 나와야 돼? 대답 왜 안 해? 다 더하면 1 나와야지. 그치? 그쵸? 그래서 1 나오나 확인해보면 아 맞게 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결국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B랑 C만 물어봤거든요. B랑 C 3.3이네. 3.3 3.3에다 100배 얼마야? 330 요게 답이 되겠다. 그치? 요런 게 이제 표본을 직접 추출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생소한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35쪽으로 가서 235쪽에 19번 볼게요. 19번. 이거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먼저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했는데 이거부터 해석을 해야 돼. 이거 fx는 f100-x 무슨 뜻일까? fx는 f100-x다. 보면 생각나는 거 없니? 어? 이거 설마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평행이동 아니에요? 무슨 뜻이지? 뭐? 대칭이야, 대칭. 근데 얼마 대칭이야, 이거? 100을 기준으로 대칭인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다가 x에다가 0 넣어봐요, 0. F0이랑 F100이 같은 거지. 1 넣어봐. F1이랑 F99가 같은 거지. 2 넣어봐. F2랑 F98이 같은 거지. 뭐 대칭이야? 50 대칭이야, 50 대칭. 50을 기준으로 대칭이고요. 식으로 표현을 해보려면 x자리에 50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면 돼요. x자리에다 50 플러스 t를 대신 대입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50 플러스 t는 f50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지. 이게 원래 전형적인 대칭을 나타내는 식의 모양인데 조금 바꿔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얘는 50을 기준으로 대칭이구나. 근데 얘가 정규분포 그래프란 말이죠. 정규분포 그래프가 50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건 그 50이 결국 그 정규분포의 뭐예요? 정규분포의 가운데가 뭐야? 평균이지, 평균. 그래서 m값이 50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m값이 50. 여기가 지금 50인 거예요. 50. 자, 그러면 그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규분포 요거는데 m값이 50인 걸 알았으니까 50, 10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x가. 근데 거기서 지금 표본을 추출했어. 용준아,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얼마? 그러면 x반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를까요? 5요? 평균은 그대로지. 50, 100을 25로 나누면 4니까 뭐라고 쓸 거야? 2의 제곱. 그쵸?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x바가. 자, 그런데 그 x바가 44부터 48 사이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되게 쉬운 거 같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x바가 44부터 48이니까 표준화 때리면 되잖아. 요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그치? 자, 표준화를 때려요. 표준화 때리면 p. 자, 44는 지금 우리 요거 가지고 표준화 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44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3으로 바뀌죠. 마이너스 3. 자, x는 z로 바뀔 거고 48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치? 여기까지 자신 있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의 값을 안 알려줬어요. 그쵸?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표준화를 시켰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쵸? 이걸 이용해서 이 확률을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살펴봐봐. 우리가 이거는 지금 x에 대한 정규분포잖아. 그럼 이 x에 대한 정규분포를 표준화 시켰을 때 요런 범위를 갖는 값이 얼마일까? 그거를 거꾸로 찾아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p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일 확률을 구했어. 구했을 때 그 확률이 표준화 시켰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과연 알파가 얼마여야 표준화 시켰을 때 마이너스 3이 될까? 자, 알파는 지금 요런 정규분포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럼 알파를 표준화 시킨다는 건 알파에서 5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얘는 지금 x에 대한 정규분포가 요거니까. 우린 지금 요걸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x에 대한 정규분포니까 이걸 표준화 시킬 때는 이 정규분포로 표준화 시켜야지. x에 대한 정규분포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아까는 이 44하고 48은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x바가 그렇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할 때는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쓰는 게 맞겠지. 그지? 근데 지금 이 알파와 베타 값은 여기서 찾고 싶은 거거든.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지 뭐 0.6828 이걸 써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x에 대한 정규분포에서 알파 베타로 표현했을 때 그게 이거랑 같아지는 값은 얼마인가? 그걸 찾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정규분포니까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얼마예요, 알파가? 20. 알파는 20. 자, 베타도 똑같이 해보면 베타는 40이 나옵니다. 그죠? 40. 왜? 베타는 10분의 베타 마이너스 50을 했을 때 그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20이랑 40이면 이 그림에서 봐봐. 자, 가운데가 50이었잖아요. 50에서 왼쪽으로 한 칸을 가야 여기가 40이죠. 또 왼쪽으로 두 칸을 더 가야 여기가 20이죠. 그치? 그러니까 20부터 40까지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를 말하는 거라고. 여기를 요렇게 요 부분의 넓이를 지금 우리는 답으로 쓰면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의 넓이는 밑에 써있는 숫자들 중에서 일단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 될까? 아니, 0.9974에서 0.6828을 빼고 그것을 그쵸 반으로 잘라야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의 넓이는 0.9974에서 자, 제일 좁은 거 0.6826을 빼고요. 그것을 2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이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긴 한데 표준 정규분포를 안 주어줘가지고 그쵸?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몇 번 나올까요 그러면? 2번입니다. 2번. 답은 2번이에요. 그치? 넘어갈게요. 자, 넘겨서 237쪽으로 갈게요. 237쪽에 29번 보겠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힘이 닿지 않아서. 어? 힘이 닿아야지. 힘들지 않아요? 아니, 힘들지 않아. 아주 좋아. 멀쩡하시다. 오늘 멀쩡해. 아주 멀쩡해.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은 여기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봐봐. 이제 습관적으로 여러분 문제 풀 때 평균이 5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그냥 바로 써 놓으세요. 이렇게 500, 10제곱
그리고 얘는 x에 대한 정규분포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자, 요거만 잘 넘어가면 된다. 이 회사에서 생수 4병을 한 세트로 해서 판매한대요. 그러니까 4개를 뽑아가지고 일종의 표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4개를 뽑아서 표본을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표본을 만들었을 때 그 표본에 무엇이 궁금하죠?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는 4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우리가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잖아. 그러니까 표본이 등장을 하면 우리는 x바가 궁금하다고요. x바가. 그치? x바가. 그럼 지금 x바에 대한 정규분포도 바로 쓸 수 있죠. 500, 자 크기가 4였으니까 100을 4로 나눠야 되잖아. 100을 4로 나누면 25니까 5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내가 말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야. 여기 지금 2030이라는 숫자 있죠. 이 2030은 뭐야? x가 2030이 됐다는 얘기인가? x가? x에다가 4를 곱한 게?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 2030은 내가 4개짜리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의 합이죠. 그죠? 그 표본의 합이에요. 그럼 내가 저 203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유용한 숫자가 될까? 4로 나눠야지. 그치? 2030을 4로 나누면 그 값은 내가 뽑은 표본의 뭐라고 볼 수 있어?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죠? 203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2030을 4로 나눈 값을 사용해야 얘가 x바하고 비교될 수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이상이다 라는 것은 x바가 4분의 2030 이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개짜리 표본을 뽑았는데 그걸 다 더하기만 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4로 나눠서 표본 평균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을 하면 507.5인가? 이렇게 되죠. 그죠? 507.5. 근데 이 x바라는 친구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니까요. 요걸 가지고 표준화시키면 되겠네. 그치? 얘를 가지고 표준화시키자. 자, p 507.5가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5분의 7.5니까 1.5가 되죠. 1.5. x바가 z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얼마일까? 4번인가? 그쵸. 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38쪽에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얘들아. 238쪽에 34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충분히 풀만한 문제입니다. 잘 읽어보고 답 한번 찾아봐. 네, 그렇죠. 아주 무난하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야. 그쵸? 그래서 처음에 계속 여러분들 기호를 계속 사용하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꾸 써놔야 돼. x에 대한 정규분포고요. 자, 표본이 크기가 64짜리니까요. 요렇게 될 겁니다. x바에 대한 정규분포가 요렇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346 이하이거나 355 이상이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잖아. 근데 우리는 반대로 문제가 없을 확률을 구할게요. 문제가 없을 확률. 그래가지고 그냥 1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없을 확률은 p x바가 346보다 크거나 크고 355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말한 것의 반대 상황이니까.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키는 거지. 자, 승혁아, 346을 표준화시키면 얼마예요? 요걸로 표준화시키면
자, 계산해서. 얘에서 얘 빼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 그치? 표준화 시켰으니까 Z로 바꾸고 355는 그쵸? 그럼 2.5라고 쓸 수 있죠. 요 확률이지. 그럼 요 확률을 구하려면 이 표에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2랑 2.5랑 둘이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0.4772하고 0.4938 얘네 둘을 더하면은 이거 얼마 되니? 0, 1, 7, 9인가? 0.9710? 이러면은 이 확률은 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없을 확률인 거고, 그럼 반대로 문제가 있을 확률을 구할 거니까 요 놈을 1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옵니다. 그죠? 쭉 이렇게 막힘없이 풀어줘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자, 240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43번 한번 볼게요. 43번. 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제 정규분포 문제 중에서 어떤 그 커트라인을 구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인데, 자, 봅시다. 각 학급에서 이미 추출한 학생 4명. 그럼 이 4라는 숫자가 뭐예요, 지금?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죠? 4명을 뽑았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4야. 자, 그 4명의 기록에 대한 표본 평균 X바가 상수 L보다 크면 X바가 L보다 크면 요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학급은 예선을 통과한 거래요. 예선을 통과. 자, 그럼 어느 학급 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의 평균이 요거다 그랬으니까 정규분포가 떴죠. 196.8, 10제곱. 자, 이것이 이제 X에 대한 정규분포인데 여기서 아까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뽑은 거예요?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았잖아. 그쵸? 그러면 X바에 대한 정규분포가 새로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동윤아,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뭐야? 196.8 그렇지. 자, 이것이 X바에 대한 정규분포야. 자, 그러면 X바가 L보다 클 확률이 그게 예선 통과할 확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P X바가 L보다 클 확률이 그게 0.8770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지금.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승혁아, 요렇게 정규분포가 있을 때 이 L이라는 값이 여기가 이제 평균일 때 이 L이라는 값이 평균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 그죠? 여기에 L이 있어가지고 L보다 클 확률 이걸 이렇게 구해봤더니 이 확률이 얼마 나왔다? 8770 나왔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 또 끊었을 때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요만큼의 확률만 얘기하면 요건 얼마겠어요? 그렇지. 3770이겠지. 그러므로 이 L이라는 녀석을 표준화시키면 누구랑 관련이 있겠다? 그쵸. 1.16과 관련이 있겠다. 근데 이 L이라는 녀석은 평균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1.16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될까? 마이너스 1.16이 되겠지. 그치? L을 표준화시키면. 그래서 자, L을 표준화시켜요. L 마이너스 196.8 나누기 5 이게 표준화시킨 거잖아. 그렇게 하면은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1.16이 될 거야. 이렇게 푸는 거지. 승혁이 이거 이해되니? 진짜? 확실히? 동윤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지? 자, 그럼 생각해봐. 문제에서 지금 이 학급이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이거랬잖아요. 그지? 근데 예선을 통과하려면 딱 어떤 기준이 되는 수치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커트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 그 커트라인을 지금 L이라는 상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학급이 예선을 통과하려면 그 학급의 표본 평균 X바가 L보다 커야지만 합격이잖아. 그럼 그럴
확률이 0.8770인 거야 지금. 그럼 내가 이 x바가 L보다 클 확률을 구할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L이라는 그 상수를 표준화를 시키겠죠. 표준화를 시켜서 봐봐. 표준화를 시켜서 그 값보다 자 z가 더 클 확률을 구했을 때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요 값을 k라고 해볼게요. k라고. 그럼 z가 k보다 클 확률이 0.8770이야. 맞아? 그럼 우리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자, 표준 정규분포는 가운데가 0이잖아. 그럼 0보다 왼쪽에 k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k보다 클 확률을 구해서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구했을 때 그 넓이가 지금 0.8770이 나온다는 거잖아. 맞니? 그럼 이 넓이가 0.8770이려면 반 딱 잘라가지고 이쪽 부분은 절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0.5원이야. 그럼 이 반대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합쳐서 8770이잖아. 근데 이쪽이 0.5잖아. 그럼 이쪽은 뭐야? 3770이 돼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K부터 0까지의 확률이 0.3770이라고. 그러면 3770을 여기서 찾는 거지. 그죠? 그럼 1.16이라는 녀석이 0부터 1.16까지의 넓이가 3770이잖아. 그죠? 그러면 K는 0보다는 작은 애니까 부호막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마이너스 1.16이 K 값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빨간 동그라미 친 애가 마이너스 1.16인 거예요. 그걸 계산해서 L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L 얼마 나오니 얘들아? 191 나와. 2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41쪽에 45번 하나 볼게요. 45번. 자, 요 놈도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1000개씩 상자에 넣어서 판매한다. 그럼 일단 1000이 뭘까? 1000이 뭘까? 1000은 일단 큰 의미가 없네. 자, 그냥 1000개는 전체 개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 상자에 들어가는 전체 개수가 1000개인데 그 상자에서 임의로 추출한 16개의 제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n이 되는 거죠. 표본의 크기 16이에요. 그 제품 무게의 표본 평균 x바가 12.7 이상이면 요거이면은 그 상자는 정상으로 판매를 한대요. 정상 판매. 근데 x바가 12.7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은 할인 판매를 한대요. 이렇게 한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한테 상자가 두 개가 주어졌어. 그쵸? A 상자가 주어졌고 B 상자가 주어졌는데요. A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들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은 자, 평균이 16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XA 이렇게 쓸게요. XA, A 상자에 들어있는 애들의 정규분포. 자, B 상자는요.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6. 자,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데 XB.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상자를 각각 보는 거야. 각각 보는데 A 상자가 할인 판매될 확률이 P, B 상자가 정상 판매될 확률이 Q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A 상자를 딱 갖고 왔을 때 A 상자에 있는 것들 다 조사하는 거야? A 상자에 있는 1000개의 물건을 다 조사해? 아니죠. 자, 상자가 하나 주어지면 그 상자에서 몇 개만 뽑아서 조사한댔죠? 16개만 뽑아서 조사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규분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두 개 다 A도 마찬가지 B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표본 평균 요렇게 여기도 XB의 표본 평균 요렇게 한번 바꿔준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승현아 평균은 똑같이 얼마겠어? 16이겠고 자,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지요.
그러면 원래 분산이 36이었는데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16분의 36이면 뭐니? 4분의 9죠.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2분의 3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분의 3의 제곱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옆에도 마찬가지. 자, 평균은 그대로 표준 편차가 2분의 3으로 바뀐 요런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그런데 A 상자는 할인 판매될 확률이 궁금하죠? 할인 판매. 아까 할인되려면 어때야 돼? 12.5보다 작아야 된다며, X바가. 그치? 그러면 자, 확률 X바가 12.7보다 작을 확률, 이걸 구하는 거고요. B상자는 다르죠? B상자는 정상 판매될 확률을 구하고 싶죠. 정상 판매. 그럼 정상 판매 되려면은 12.7보다 커야 되니까 P 여기 A 붙이고 여기 B 붙일게요. 자, 얘가 12.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걸 이제 구하는 거지. 그럼 요게 문제에서 말한 P가 되는 거고 요게 문제에서 말한 Q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표준화 시킬까? 12.7이면은 요걸로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나? 1.5분의 마이너스 3.3인가? 맞나요? 네, 표준화를 시키면은 PZ는 1.5분의 3. 마이너스 3.3. 그러면 이거 15분의 33, 5분의 11이니까 2점인가요? 마이너스 2.2. 그치? 자, 그리고 요거는 PZ가 마이너스 2.2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승여가 마이너스 2.2보다 작을 확률 얼마일까? 음. 01 29 39 01 39 그쵸? 요거를 0.5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그치? 자, 얘도 똑같이 계산하면 얘는 PZ가 이건 1.5분의 2.7이니까 5분의 9 1.4인가요? 1.8인가요? 혼자 풀 때도 1.4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1.4라고 그랬네. 1.8 그러면은 그거보다 큰 거니까 요거를 0.5에서 빼면 되겠지. 얼마예요? 계산 마이너스 1.8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1.8. 그치? 왜냐면 이거는 이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얘는 평균이 10이었잖아. 그치? 맞죠? 네, 그래서 12.7에서 얘를 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 0.0359 0359. 그럼 얘네들이 더하랬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2번. 그쵸? 아니요, 아직 안 끝났는데. 41분밖에 안 됐는데. 우리 45분까지. 그럼 딱 우리 한 문제 더 풀면 되겠네. 좋아. 자, 우리 242쪽에 49번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49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조금 복잡한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별거 아니죠. 모집단 A는 정규분포 제곱을 따르고 모집단 B는 정규분포 제를 따른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요. n 하고 m1, 시그마 제곱 얘가 A에 대한 얘기니까 XA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n 하고 m2, 2분의 시그마 제곱 얘는 B에 대한 정규분포다. 자, 이렇게 쓰고 자, 그 A라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B에서는 크기가 N2인 그런 표본을 추출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M, 루트 N1분의 시그마의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XA의 바가 따르겠죠. 그쵸? 자, 옆에는요 똑같이 표본을 추출하는데 크기가 얼마예요? 얘는 크기가 N2죠.
크기가 n2면은 표준 편차를 루트 n2로 나눠야 되잖아요. 루트 n2. 그러면은 이렇게 쓸까? 2 루트 n2 분의 시그마의 제곱. 얘가 xb의 바가 따른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기억부터 보면은 m1과 m2가 같으면 m1 빠졌다. m1과 m2가 같으면 xa의 평균과 xb의 평균이 같다. 너무나 맞는 말 아니야? 그렇죠? xa의 평균이 m1, xb 바의 평균이 m2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기억은. 그렇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b의 바는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 우리 아까 써놨잖아 지금. 이 써놓은 거랑 어때? 다르죠? 그쵸? 2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그 루트 n2가 빠졌잖아. 그치? 루트 n2가 빠졌으니까 니은은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되는 거고 디귿만 좀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신뢰 구간이 나왔어.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95%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말을 안 했죠. 그 얘기는 신뢰도 95%의 신뢰도 계수가 물론 우리가 1.96인 거 알고 있지만 그게 1.96이라는 거 몰라도 답을 찾는데 별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 M1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한번 구해보면요. 자 여기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건데 M1은 자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고 XA 소문자로 쓸게요. XA 바 이렇게 쓸게요. 특정한 하나의 표본 평균이니까 자 그놈한테서 빼기 원래 여기가 이제 1.96 자리잖아. 그죠? 1.96 자리인데 문제에서 말 안 해줬으니까 그냥 K라는 상수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원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죠? 그럼 지금 XA에 대한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쪽도 XA의 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n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n1인 거죠. 맞죠? 여기도 n1인 거고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AB가 요놈이 A, 요놈이 B인 겁니다. 그지? 요놈이 B. 자, 똑같은 방식으로 뒤에 것도 C하고 D만 찾으면 되니까 C, D만 찾아보면 C는 뭐가 되냐면 C는 XB의 바에다가 빼기 이번에는 뭐냐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K 곱하기 2 루트 n2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도 같은 방식으로 써보면 똑같은데 가운데만 플러스로 바뀌어가지고 플러스 K 곱하기 2 루트 n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B-A라는 게 얘에서 얘를 빼라는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1분의 시그마죠. 뒤에서는 C-D 하면은 D-C 하면 여기서의 또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얘는 2 곱하기 K 곱하기 2 루트 n2분의 시그마죠. 여기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이거 써주면 돼. 그죠? n1 자리에 뭘 넣을 거야? n1 자리에 4n2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식이지, 그치? 똑같아.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같으니까 디귿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네. 3번. 자, 일단 여러분 토요일까지 숙제는 이제 245쪽 그러니까 자이 끝까지고요. 그날 우리가 자이에서 몇 문제 더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은 1시에 다 같이 수업할게요. 1시에 합반으로.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시에. 대신 그때까지 여러분 자이를 최대한 풀어 갖고 와야 돼.
최대한 풀어갖고 와서 질문 좀 받아주고 하겠습니다. 한시에 마라톤 네, 여기까지 할게요.